먼저 이렇게 많이 바쁘실 텐데 모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역 주도형 일자리 사업, 행정안전부의 지역 주도형 일자리 사업, 2019 광주 청년 일경험 드림 사업, 공익활동형 6기에 대한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드린 자료를 보시면 많이 보셨던 자료일 텐데요. 세부 추진 일정 일단 따로 또 이제 이번에 맞게 나와 있고요. 조금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핑크색 리플렛 같은 경우는 6개 수행기관을 통합하는 통합지원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사업의 홍보 리플렛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드림 사업이 무엇인지, 드림 사업이 뭐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그걸 첨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외의 내용은 그냥 페이퍼 말고 앞에 PT를 보시면서 쭉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공익활동형이고요. 광주 청년 일경험 드림 사업은 미취업 청년에게 다양한 현장에서의 일경험을 제공하면서 소득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취업으로 이어지도록 돕는 디딤돌 사업입니다. 일터를 기반으로 교육과 상담을 병행하여 자기개발과 노동이 단절되는 것을 방지하는 사업으로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광주광역시가 지원합니다. 국비와 시비가 같이 들어가고 두 가지의 기준을 같이 지켜나가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드림 사업 같은 경우에는 드림터에게는 업무에 맞는 자질과 기술 습득 능력 및 청년의 잠재력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채용 전 단계에서 현장 적응 능력이 형성된 인재를 확보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하고요. 채용을 하고 싶은 청년이 있는데 채용을 했을 경우에 신규 채용을 했을 때 실무 교육에 소모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드림 청년에게는 일경험을 통한 직무 능력을 향상시켜주고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시간, 소득 증가에 따른 자기개발 투입 시간이 증대되면서 청년이 자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취업 역량 강화도 동시에 이루어지겠죠. 청년과 사회, 청년과 지역을 잇는 공익활동, 세상을 바꾸다. 이게 저희가 공익활동형을 하면서 내세우는 슬로건인데요. 공익활동이 사회 안에서 제 몫을 해주기를 바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드림 사업을 제가 1기부터 지금 5기까지 그리고 6기를 준비하면서 1, 2, 3기 동안은 공익활동형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공익활동형이 아님에도 청년들이 이 사업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되지 않는 파일이라고 하는 영상이 영상이 안 열리네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영상이 되게 중요해요. 제가 이메일로 다 보내드릴 테니까 꼭 봐주세요. 청년들이 되게 됐어요? 청년들이 되게 이 사업에 대해서 느끼는 바가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청년들한테는 큰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서 꼭 영상을 봐주시면 좋겠는데 나오네요.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영상은 다음 기회에. 배 팀장님? 굳이 이걸 하고 싶으신가요? 아니 중요한데. 재미사업은 청년 활동이나 창작 영역의 일경험 프로젝트와 일경험 결의를 발굴하고 미취업 청년에게 다양한 일경험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급여를 2017 광주 청년 지원 사업은 청년 배 팀장님의 의지로 들었습니다. 프로젝트와 멘트를 잘 들어주세요. 취업 청년에게 다양한 일 경험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저희 청년 활동의 창시점은 다양한 교육과 경험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청년들에게 자아 탐색과 진로 모색에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 진입을 위한 준비를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일단 한 달 단위로 모니터링을 바르는 초반에 계획이 있었는데요. 처음 모니터링을 하면서 청년들의 니즈를 파악해서 그 네트워킹을 위한 파티명을 기획을 했었고, 두 번째로는 서울로 1박 2일 동안 워크숍을 다녀왔는데 마지막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 워크숍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고, 거기서 청년들이 많은 영감을 받았다, 많은 도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이런 방향이 우리가 청년들과 함께 해나가야 될 방향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매주가 너무나도 저는 다 기억에 남아서 서울 견학 갔다 온 게 좀 서울 공부가 다른 도시긴 하지만 뭐랄까 다른 세계관을 살고 있는 또 다른 삶을 이렇게 철학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봤던 기억이 그래도 가장 기억이 남더라고요.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해주시게 도와주고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스스로 찾게 좀 도와주는 게 가장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이야기를 그냥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네, 이야기를 많이 나누면서 다양한 이제 친구들이 있으니까 본인이 직접 선택을 할 수 있게 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본인이 이제 관심도가 생기더라고요. 노동의 대가를 당당하게 인정받는다든가 천천히 쉴새도 괜찮다? 너와 함께 되게 의미 있는 일이야. 이런 인정받는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사람을 많이 만나고 그 만남 속에서 연대의 감이 무엇인지 뭐랄까 추상적이고 관념적이었던 게 저한테는 이 4개월 동안의 실체로서 다가와가지고 그것이 어떤 겸손해지는 버프를 되게 줬던 것 같거든요. 요즘에 가장 큰 고민이 뭐냐라는 질문을 했었을 때 결정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드림사업 끝나고 나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는 답변을 가장 많이 하더라고요. 연변의 청년들이 참여했다라는 행정적으로 보여지는 사업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뭔가를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어요. 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부족하거나 힘든 면이 있을 수도 있지만 청년들에게는 분명히 재림이다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저희 청년활동의 창직형이 가지고 있는 기사의 가치가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게 해주고 사회와의 공감과 소통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일자리에 대한 주관적인 가치와 시각을 찾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청년활동의 창직형이 가지고 가는 가장 큰 가치인데 그것에 조금 더 중심을 두고 이후로도 흔들리지 않으면서 잘 이어나가면 될 것 같아요. 많이 힘들고 지치고 쉽지 않은 시간들인데 그래도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같이 해나가면 좀 수월할 것 같아요. 그렇게 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이 하나가 끝났고요. 원래 제가 3개 준비했는데 2개만 보도록 하죠. 사업은 청년 활동이나 창직 인력의 일 경험 프로젝트와 일 경험터를 청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좀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나요? 우선 2017년 드림 사업을 위해서 시간연행에 지원할 수 있는 청년의 수가 많아졌고요. 그러면서 저희 유형이 청년 활동형과 청년 사업 기업형 두 가지를 적절히 분배해서 운영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인원으로는 2배의 청년들이랑 함께 했고 그 안에서 두 가지의 유형을 같이 운영을 했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오리엔테이션이 기억에 되게 많이 남는데요.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계속 사람들 만나면서 친목을 쌓고 이런 시간을 가져
시작으로 그때 가졌던 마음이나 생각들이 좀 끝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만난 사람들, 또 그때 가졌던 마음가짐들,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시작이었던 것 같아서 기억이 남습니다. 서울에 1박 2일 경험하고 고사 그런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청년 자체를 많이 보고 사람들하고 모여서 함께하는 시간이 좀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친해진 사람하고 더 친해지고 모르는 사람들하고도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항상 가는 워크숍에 똑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기에는 청년들의 관심을 사나가 싶은 자체가 완전 달랐어요. 그래서 청년 활동형 친구들에게는 조금 더 공공의 영역에서의 경험을 줄 수 있는 세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청년 창업기업형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 또래 친구들이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분들의 모습과 그런 경험을 주기 위해서 유형의 워크숍 자체를 함께 갔지만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분리해서 운영했습니다. 계획대로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게 많아서 이제 그런 문제 분석할 때마다 저는 이제 어쩔 줄 몰라가지고 당황하고 막 제 자신에게 너무 좀 실망하게 왜 이거 하면 왜 못할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이제 사업을 같이 이제 하시는 제 주변 분들이나 저희 대표님이나 직원분들이 괜찮다고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사업을 1년만 하면서 100명을 만났어요. 100명을 만나면 늘 하는 말인데 100년의 청년을 만나면 최소한 100가지를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이 커지는 것이 청년에게도 도움이 되겠지만 저한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굉장히 많은 배움을 주는 친구들이에요.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점점 커지고 회를 거듭하면서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정말 좋은 청년 정책으로 자리 잡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영상은 여기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77 청년 드림 사업은 청년 활동이나 창직 영역에 일 경험 프로젝트와 일 경험서를 발굴을 하고 미취업 청년에게 다양한 일 경험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저희 청년 활동의 창시점은 다양한 교육과 네, 아유 고생했네요. 그래서 지금부터 진행될 PT는 앞에 보시는 순서와 같이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청년 드림 사업 공익활동형을 담당하고 있는 청년센터가 어떤 곳인지, 어떻게 존재하는 곳인지를 잠깐 말씀드리고요. 우리 일경험 드림 운영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광주 청년센터는 청년정책 기본 조례에 의거해서 설립된 중간지원 조직으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청년정책과와 함께 청년의 삶과 청년의 활동에 대한 것들을 지원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설립 목적은 청년에게 공정한 출발을 위한 시간과 기회, 다양한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서이고요. 현재는 위탁법인이 지역 공공정책 플랫폼 광주로입니다. 지속가능한 미래, 청년을 지지하는 사회를 비전으로 두고 청년에게 시간과 공간과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정책 미션으로 두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 직원들을 숙직이라고 하는데요. 문정훈 센터장님 이하 4개의 팀에서 12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 경험드림 운영 계획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공익활동형의 사업 목표는 드림 청년에게 비영리단체 및 NGO, NPO의 공익활동형 일경험을 통해서 제3섹터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서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자기주도적 진로 설계와 역량 강화를 도와서 사회 진입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의 핵심 목표는 비진학, 대안학교 청소년의 사회 진입을 돕는 것, 공익활동의 직무 훈련을 돕는 것, 청년 공익활동가를 육성하는 것, 그리고 시민사회의 역량을 제고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개요를 보시겠습니다. 기간은 총 5개월이고요. 주 25시간 범위 안에서 탄력 근무를 하고 있죠. 그리고 급여는 2019년 광주광역시의 생활임금인 109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당이고요. 네. 밑에를 보시면 드림 사업이 대체적으로 5개월 동안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표로 그려놨다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드림터를 발굴하고 직무 컨설팅을 통해서 드림 청년과 드림터를 매칭을 하죠. 그리고 이제 일 경험이 시작되고 나면 저희는 역량 강화 교육과 모니터링과 네트워킹을 지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이 종료가 됐고요. 일단 밑에 비진학 대안학교 청년 사회진입 지원은 저희가 언제나 항상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로 넣어놨고요. 후속 지원이 항상 고민이 많은데 지금 저희가 센터 안에서 센터의 사업으로 후속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은 마음건강 상담소라든지 청년 모임, 그러니까 모임을 지원하는 사업, 물론 센터 안에서 있는 사업은 후속 지원을 할 수 있지만 아까 오전에 이제 일자리로 연계하는 사업에 지원을 연결을 해주는 것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도 조금 더 알아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업 유형 및 기대 효과를 보시겠습니다. 비영리법인 단체 NGO MPO가 있고요. 청소년 특화 사업이라고 되어 있지만 예전처럼 특화 사업장을 따로 빼지 않고 우리 공익활동의 사업이 크게는 두 가지의 결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영리법인의 활동을 하고 비진학 대안학교 청소년의 사회 진입을 도울 수 있도록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 효과는 제3섹터 공익활동형에 대한 이해와 비영리 단체 및 NGO, NPO에 대한 직무 경험을 사실 청년들이 이 영역의 경험을 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공공인턴제도 있고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바를 할 수 있지만 이 영역은 경험을 얻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것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 공익활동 기반 조성 및 확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비영리 공익활동의 직무와 변화와 일에 대한 전망 등을 역량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역사회 자원 연결을 통한 사회적 관계망 형성 및 자립 기반을 구축하고 싶은데요. 이것은 저희가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 추진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추진 일정은 드림 페이퍼에도 있는데요. 그게 지금 최신판이 맞을 거예요. 앞에를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공고 및 접수는 엊그제부터 시작을 했고요. 6월 14일 금요일 자정까지 신청서를 마감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면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서류 보완 요청을 드려요. 서류 보완 요청을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요청을 드릴 거고요. 동시에 이게 날짜가 잘못됐네요. 19일부터 21일이 아니고 17일부터 21일까지 서류 보완 요청을 드림과 동시에 저희는 현장 심사를 가는 예정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이제까지 저희 유형은 다른 유형이 죽어도 안 하는, 한 번도 안 하는 면접 심사를 갔어요. 다들 면접 보셨잖아요, 저희하고. 이번에는 면접 심사를 없앴습니다. 현장 심사를 하고 들어온 서류를 통해서 서면 심사를 통해서 이제 선정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서류 심사가 6월 24일 월요일에 예정되어 있고 6월 26일 수요일에 드림터 선정 공고는 올라갑니다. 이건 저희만이 아니라 6개 유형 전체가 모집하는 기간은 다를 수 있어도 6월 26일에 드림터가 선정 공고가 나간다라는 거는 6개 유형이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면 드림 청년의 사전 신청을 7월 1일부터 받을 건데요. 19일까지 받고 17, 18, 19, 3일간은 언제나 했던 것처럼 드림 만남의 날을 시청해서 진행을 합니다. 역시 이때 나오셔서 선정되신 드림터들은 반드시 나오셔서 청년들 상담을 해주셔야 되고요. 면접은 이번에도 외부 유형과 내부 유형 같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질문지를 받았던 것에 대해서 제가 약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질문지를 받지 않고 드림터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지금 고민 중인데 그거는 조금 더 고민해보고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청년의 선정 및 매칭 발표가 7월 26일에 있습니다. 이거는 선정자 개별 통보라고 되어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나와 우리 드림터와 어떤 청년이 몇 명이 매칭이 되었다 아실 수 있을 거고요. 드림터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7월 31일에 할 예정인데요. 사전 오리엔테이션에는 필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8월 1일부터 드림들 청년들은 이제 공통 교육에 들어가는데요. 8월 1일이 목요일이에요. 이제까지는 항상 월, 화, 수, 목, 금 교육하고 그 다음 주 월요일에 출근을 했는데요. 8월 1일이 목요일이다 보니까 목, 금, 월, 화, 수 교육을 하고 목요일부터 출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그 드림 사업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항상 유형 교육할 때 근로계약서를 쓰잖아요. 이번에는 1일날 유형 교육을 할 거예요. 그래서 1일날 근로계약서를 쓰기 위한 통합 오리엔테이션을 선정된 드림터들은 반드시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면 8월 8일부터 청년의 일 경험은 시작이 되고요. 저는 9월에 현장 모니터링 1차 드림터와 청년 모두를 만나는 모니터링 1차를 가고요. 10월 즈음에 오늘 오전에 했던 중간 간담회를 진행할 거고요. 지난주까지 계속 진행되었던 역량 강화 교육도 똑같이 10월 중에 프로그램은 달라질 수 있을 텐데 10월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면 11월에는 제가 2차 모니터링을 청년만 따로 만나서 진행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12월에는 역량 강화 교육 마무리 한 번과 드림터 최종 간담회 사업의 사업 성과 공유회 정도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나 상기 일정은 사업 진행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드림터 발굴 및 관리 계획은 일단 기존 드림터 성과 점검 및 평가를 통한 역량 제고, 지역 내 600개 시민사회단체의 DB를 구축해서 저희가 공문을 보냈고요. 공모 계획은 이번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기 때 너무 여러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30명에서 40명으로 인원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우선은 40개소 내외라고 되어 있지만 청년이 희망하지 않으면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청년의 지망으로 최종 확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상 및 자격은 청년 드림 사업의 취지에 공감하는 단체 그리고 쭉 있죠. 되시고 나면 수행기관에서 주관하는 드림터 대상 교육과 워크숍이나 간담회 등의 담당자의 원활한 참여를 우리 드림터 대표님들께서 보장을 해주셔야 되고요. 수행기관에서 시행하는 드림 청년 대상 교육이나 워크숍, 모니터링 등에 협조해 주셔야 되고요. 협약서를 체결하게 됩니다. 드림 청년 관리 계획은 정기 모니터링과 10인 미만 소그룹 네트워킹 지원, 그리고 긴급하게 이제 막 상담 요청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제가 상시적으로 상담을 응대하고 상담을 진행합니다. 지금부터가 조금 중요한데요. 드림터의 의무사항은요. 지금 오기 때는 드림 청년 인건비의 10%를 보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원이 되었었는데 이번에는 드림 청년 인건비의 10% 매월 약 13만 3천 원을 정말로 내셔야 합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매월이니까 5개월 하면은 한 60만 원 정도 되겠죠. 네. 그리고 월 1회 드림 청년에 대한 의견서, 지금 월별 보고서 주고 계시죠? 그건 전달해 주셔야 되고요. 주 1회 드림 청년과의 주간 회의는 권장드립니다. 네, 이걸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오히려 청년의 만족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회의를 해서 내가 이번 주에 뭘 할 건지를 아는 사람과 이번 주에 뭘 할지 모르고 매일매일 던져지는 일을 하는 사람은 일에 대한 만족도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건 권장을 드리고요. 근데 이제 이게 쉽지 않다는 건 알아요. 저희가 워낙 인원이 적은 드림터들이기 때문에 쉽지 않겠지만 그러면 최대한 평소에 많은 대화를 통해서 공유를 하는 걸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림 청년 전담 담당자 1인을 반드시 설정해 주셔야 돼요. 저희 의원 같은 경우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이유로 담당자분이 바뀌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전담자를 한 명을 반드시 해주시고 되도록이면 사업 기간 중에 담당자가 바뀌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드림 청년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 및 교육 참여를 보장해 주시고 수행기관에서 하는 거 보내주십사 하고요. 그리고 홍보는 이제 청년센터 더숲 자체 운영 채널을 활용해서 홍보를 할 예정이고요. 결과 보고서 드리머 만들 예정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통합지원기관에서 6개 유형 공통으로 만드는 게 좋겠다라는 안을 주셔서 약간 보류가 될 것 같고요. 후속 연계 방안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다 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고요. 저희가 실질적인 취업 연계를 할 수 없는 게 가장 큰 이제 속상함인데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안내가 중요한데요. 여기는 다 아시는 걸 거예요. 드림 청년에게는 만근시 월 1회 월차가 발생이 됩니다. 근데 첫 달만 내가 다 나왔어요. 그런데 총 5개 있는 월차를 지금 다 쓸래요. 이거는 안 돼요. 5달째 발생하는 월차만 가불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근을 했을 경우에 1회 월차가 발생하고 마지막 달에 발생하는 월차만 미리 땡겨서 쓸 수 있다라는 거. 근무가 딱 끝나버리고 나면 월차를 쓸 수가 없잖아요. 네, 이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드림 청년의 초과 근무는 원칙적으로는 금지합니다. 초과 근무 발생 시에는 드림 사업의 기준 식욕, 그러니까 만 90원의 1.5배의 초과 근무 수당을 주시거나 그 1.5배의 시간만큼의 대체 휴무, 보상 휴가를 주셔야 되는데요. 이 대체 휴무의 경우에는 발생한 지 2주 안에 소진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기준은 일주일인데 저희가 드림 사업을 조금 늘렸어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드림 청년의 초과 근무는 경험 일지에다가 기입을 하고요. 시간을 기입을 하고 드림터와 청년의 사인을 같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드림터와 청년이 같이 확인하는 과정인 거죠. 내가 이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초과 근무를 했습니다를 드림터에서 확인을 해주시는 거고요. 드림 청년이 취업 등의 사유로 중도 해지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드림터의 의사를 파악한 후에 재매칭이 가능하지만 원하는 청년이 없을 경우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드림 청년의 근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사 합니다. 저희 드림터 담당자님들이 마음이 다 좋으셔서 조금씩 지각하는 건 그냥 다 받아 넘기시고 조금씩 불손한 태도가 나와도 그냥 받아 넘기시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진짜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생각하시고 정말 우리 회사에서 새로 뽑은 신입사원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실제로 저 청년에게 도움이 되는 게 뭘까 따끔하게 충고를 하고 또 제대로 가르쳐주는 게 더 도움이 되는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근태관리를 철저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세요. 너 4시간 반 일했지만 5시간 일한 걸로 쓰고 가자잉. 안 됩니다. 네, 청년에게 그런 인지를 심어주지 마세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바로 뜬 말이 천리 간다고 이거야 우리끼리만 알자. 우리 드림터 안에서만 알자. 이렇게 이야기하셔도 소문이 다 나요. 어딘가에서는 듣는 귀가 있고 말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뭐뭐 하기로 하자. 실제로 이렇게 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한 걸로 치자. 이런 것들은 절대로 하지 마셨으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별표가 상당히 중요해요. 저희 이번에 5기 때 현장 교육활동 지원비 받으셨죠? 네, 현장 교육활동 지원비 받으셨죠? 네. 현장 교육활동 이거 현장 교육 보고서를 써내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급을 드렸는데 6기 때는 기업 부담금이 10%가 생김과 동시에 현장 교육활동 지원비가 온전히 지원비로 나갑니다. 그런데 1회당 5만원씩 2회 지급이 되고요. 교육활동 보고서를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드림터는 일도 바빠서 이거 안 할래, 안 하고 안 받을래 그러면 안 하고 안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근데 그거를 첫 달은 했다가 둘째 달은 안 했다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좀 결정을 하셔서 우리는 안 하고 안 받겠다 아니면 하고 받겠다 이런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부분은 같이 좀 논의를 해보고 싶은데 저는 저희 유형 드림터가 선정이 되고 나면 월 5만원씩 2회잖아요. 월 10만원을
그러면 우리 드림터는 교육 안 하고 안 받을래요 하고 영원을 받으면 어떤 드림터는 15만 원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3회까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근데 예산 자체는 1인당 10만 원씩으로 그냥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산 소진 시까지만 이걸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동등하게 10만 원씩 모든 드림터가 그 한 명의 청년당 10만 원씩을 받는 것을 이제 권장을 해드리고 싶은데 이건 나중에 한번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만 원 어쨌든 이제 보고서를 내면 최소 10만 원은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요. 드림 사업에서 청년에게 보장되는 출장비는 없습니다. 따라서 출장의 경우에는 청년과 합의하에 진행을 하시고요. 관외 출장이 발생할 때는 저희한테 꼭 말씀을 해주세요. 만에 하나 사고의 경우 같은 것도 있고 저희가 이제 관외 출장을 갔다가 일이 생겼는데 저희가 나중에 듣게 되는 부분에 좀 곤란함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광주권 밖으로 나가는 출장의 경우에는 반드시 말씀을 해주시고요. 대안학교 같은 경우에 이제 방학이 있어서 대책이 좀 필요한데 이게 이제 지난 기수에는 방학이 시작되기 전이어서 이제 따로 만나 뵙지 않아도 됐었는데 요번에 만나 뵈야 될 것 같아요. 대안학교만 따로 회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 25시간 이내에 탄력 근무라고 하더라도 1일 최대 근무 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가 없어요. 8시간을 초과하는 거는 초과 근무로 치셔야 돼요. 그리고 초과 근무는 또한 1일 4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22시 이후의 근무는 또 초과 근무와 야간 근무가 같이 적용이 돼서 기준 임금의 2배 혹은 2배의 보상 휴가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네, 여기까지인데요. 질문 있으신가요? 네. 세 개의 질문이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드림 청년 입법비를 네. 단체에서 네. 주는 거는 그 친구들 계좌에 직접 아니요, 저희에게 주시면 저희가 청구하는 네. 두 번째는 사대보험이나 상해보험 같은 거 어떻게 4대 보험은 우리 드림 청년들은 공익활동형은 청년센터하고 근로계약을 맺기 때문에 4대 사회보험이 전부 다 청년센터 이름으로 가입이 됩니다. 네. 상해보험은 상해보험은 따로 없습니다. 그럼 저희 단체 측에서 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청년한테 담당 전임자를 설정을 하잖아요. 근데 청년이 하는 직무가 이제 전임자 직무랑 다를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뭐 상관이 없나요? 그런 건 상관이 없고요. 그러니까 이 청년에게 안정적으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피드백을 하면서 계속해서 5개월 동안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사람을 한 명 설정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또 있으실까요? 7월 1일부터요. 7월 1일부터 7월 19일까지 드림청에 신청을 하고요. 7월 1일부터 온라인 사전 신청 항상 하던 대로 하는데 17, 18, 19, 3일간은 현장에서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또 막 폭주하겠죠. 폭발하겠죠.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네. 드림 청년 선정 방식은 예전이랑 다른가요? 그래서 그게 지금 저도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위원과 내부위원의 면접 점수가 1대1로 합산이 된다. 이거는 똑같아요. 그런데 드림터의 질문지를 받는 것에 대해서 사실 그 작업이 저희도 되게 힘든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인 게 저희는 지금까지 항상 좋은 드림 청년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지만 이번에 자부담까지 냈는데 혹시 이렇게 힘든 청년이 매칭됐을 경우에 네. 이게 저희가 임으로 그만둘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아닌데 네, 임의로 그만두실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저희가 네. 옛날까지만 해도 저희는 그만둔다고 네. 그런 케이스가 다른 유형에서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것도 뭐 불가능한 거 아니고 사실 그거 좋은 일은 아니죠. 바람직한 일은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청년을 매칭하는 게 좋을지 저도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면접 심사를 없앤 거랑 지금 이걸 어떻게 할지 두 가지가 저한테 가장 큰 고민이에요. 그 고민 끝에 면접 심사는 없애고 대신 현장 실사에서 제가 조금 더 꼼꼼히 보는 걸로 했고 그 부분은 가산점을 이제 아예 가산점의 비율을 확 높게 줘버리는 거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청년 상담하시잖아요. 상담 일지를 쓰시면서 이 친구에게 가산점 얼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지금은 50대 50으로 100점 만점에 드림터의 그 선호도가 5점 만점으로 반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확 뒤집을 수 있는 수준의 점수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외부위원과 내부위원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총 50, 총 50점 만점이거든요. 25점 해서. 그러면 이제 드림터의 선호도를 10점 만점으로 주면 거의 청년들은 점수가 대동소이하게 차이가 나요. 그냥 큰 차이가 없어요. 거의 한 많으면 4점에서 5점 차이. 그러면 이제 그걸 뒤엎을 수 있는 수준의 가산점이 되지 않을까 10점 정도를 하면 그런 고민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름을 지정해서 이 청년 상담해봤더니 노체이가 좋아. 노체이 주세요.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사업의 기본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 사업의 기본 취지는 청년이 항상 그러니까 고름을 당하는 그 기절을 없애는 거예요. 기본 바탕 자체가 청년이 항상 고름을 당하는 게 아니라 청년이 골라서 가서 일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이 경험을 해보고 싶으면 나한테 그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연극을 너무 해보고 싶은데 진짜 연기를 못해서 항상 떨어져. 어디서도 나에게 연극을 경험시켜주지 않아. 그러면 이 청년은 죽을 때까지 연극을 경험을 못 해보는 거잖아요. 선택받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그 기본 시작점이 드림 사업은 그거거든요. 청년이 원하는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거. 그래서 그렇게 콕 집어서 서인이 뭐 이렇게 고르시는 거는 불가능할 거예요. 이번에도 역시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네. 활동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이 저희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네. 있을 거잖아요. 네. 근데 면접을 안 한다는 건 여기 고객님은 어떤 기회가 없어지는 드림터가 면접을 안 본다고요. 드림터 심사할 때. 우리가 네, 면접 신혼번을 봤습니다. 보셨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드림터 분들이 면접 심사가 사실 너무 하면 좋은데 부담스러운 일이고 또 제가 무서운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은 면접 시간 확 늘려서 이틀에 걸쳐서 압박 면접을 해볼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마음을 접었습니다. 드림터를 심사는 더 이상 안 하고 그냥 서류와 현장 실사로 충분히 서류 심사위원들 잘 모셔서 하려고 합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네, 다현님.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이지만 네. 조심스럽게 한번 건의를 해보자면 네. 오기를 저희는 네. 했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 블라인드로 해가지고 네. 질문을 다 찍어서 네. 받았는데 네. 그거를 기반으로 점수를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혹시 그거를 조금 방식을 바꿔서 네. 저희 드림터 쪽에서도 뭔가 그 친구들 그 이력서를 안 보고 그냥 그 사람만으로도 네. 좀 보는 방식이 네. 생긴다면 네. 조금 이렇게 답변지만 받는 것보다는 네. 그게 이제 드림터 상담을 그래서 나오셔야 되는 건데 상담을 나오셔서 상담 일지를 이제 예를 들어 그런 방식으로 간다면 제가 상담 일지를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러면 서인이, 배준영, 송아림 이런 애들이 상담을 했다라고 쭉 쓰실 거예요. 송아림을 상담했어. 이 친구 너무 괜찮아. 우리랑 너무 잘 맞을 것 같아. 이런 것들을 써서 저희한테 오히려 주시는 거죠. 드림터의 질문은 이 방향으로 갔을 때는 드림터 질문은 받지 않을 거예요. 그거 진짜 저희 너무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송아림은 이래. 그다음에 서인이 봤는데 괜찮긴 한데 지금 사실 우리 드림터에는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 필요해. 남성과 더 잘 회사의 분위기 자체가 남성들이 있을 때 더 편안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 그러면 저는 송아림보다 좀 낮은 점수를 받겠죠. 어떤 낮은 선호도를 받겠죠. 그리고 배준영 퍼펙트해. 그러면 그
그 사람에 대한 선호도가 저희한테 이제 그 상담지가 왔을 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방법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질문지를 주고받고 이렇게 해도 사전 매칭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전 매칭을 없애기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던 건데 되도록이면 드림터에 어떤 니즈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고민을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이렇게 엄숙할 수가. 질문 참여하는 청년들은 한 기수만 참여할 수 있는? 네, 한 기수만 참여할 수 있고요. 생애 한 번만 참여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또 다른 질문 없으실까요? 없으실까요? 네. 없으실까요? 네, 그러면 다르게 살아도 괜찮아. 저희 청년센터의 슬로건입니다. 저희 공익활동형에 오는 청년들과 공익활동형에 계시는 우리 드림터 담당자님들께서도 함께 다르게 살아도 괜찮아라는 슬로건으로 청년들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